우리가 고민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치처럼 무조건 묻어두고 오랫동안 묵혀둘수록 좋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줬던 지점인데,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남자. 네, 화요일의 남자. 지점장님 앞서 삼성전자 얘기 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기한 맞아요. 게 저도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그냥 10년, 20년 묵혀두는 종목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적립식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살짝 지점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럼 1번 질문으로 아니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려는 그 맥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살까?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외국인 위주의 편식 수급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 내용을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앞으로 뭔가 좀 기업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화요일의 남자 지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외국인의 편식,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매수인데 더 확산이 될지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16조 원 팔았다고 해요. 네. 올해 상반기만 본다면 환율도 원화도 뭐 1,300원 넘어서고 1,400원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뭐 16조 원 상반기에 팔았고, 근데 또 7월부터는 지금 7조 원을 매수했다고 해요. 지금 그 7조 원 중에 3조 3천억이 지난달 10월에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수급상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뭐 뉴스에 나오는 거는 최근에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대만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만 쪽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 쪽으로 또 늘리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차이나 런, 그러니까 이 탈중국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가 재편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자동차나 2차 전지, 뭐 약간 중국하고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사들, 그러니까 운용사나 전문 쪽하고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투자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이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기업이 속하고 있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 속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를 할 거고, 거기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고 사실은 국내 애널리스트나 국내 투자자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파악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총이 좀 작고 그 주가가 낮은 걸 좋아하세요. 3,000원,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왜냐하면 변동성도 크고 뭐 매매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주가보다는 사실은 시가총액, 네.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사고 팔기가 수월한 기업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실적이 이렇게 아무래도 성장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입장에서 편식 수급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실적
예, 보다도 예. 우리의 안정성, 더불어서 시총 규모가 큰 기업들, 그렇죠. 거기다가 성장. 사실 근데 고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총이 큰데 성장까지 겸비한다. 이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10이 20이 되는 건 쉽지만 100이 200이 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시총도 크고 성장도 나오는 쪽으로 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환율이 일단은 지금 1,400원, 1,500원이 고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내려간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이 쌀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뭐 삼성전자 등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년에 증시 전망이 뭐 최근에 계속 증권사들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KB증권 같은 경우 내년 지수대 전망치가 2150에서 2650이에요. 상단치가 650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 양세가 계속 내년까지 맞아요.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보면 부동산발 PF의 어떤 자금 경색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기업들이 채권 발행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채권 발행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금리를 자꾸 올리게 되는 뭐 10%대까지 올리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경기 둔화는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매크로에 대한 그런 이슈와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길게 보고 예전에는 좀 말씀하셨던 100이 200대고 롱텀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이 지금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벌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압축하자. 네, 압축하는 거. 뭐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 솎아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종목이 너무 많다면 이거를 줄이는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좀 늘려야 될까. 또 현금화도 과거에 IMF 때나 이런 때 보면은 현금 부자가 결국에는 또 나중에 보면 싸게 살 기회를 많이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뭐 지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 어떤 종목들로 압축을 하세요? 그러면 지점장님께서는? 저는 사실은 뭐 영원한 테마주 하나는 아무래도 실적주죠. 실적. 네, 실적이 좋은 회사가 실적주 가운데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입니까? 뭐 지금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뭐 2차 전지나 2차 전지. 그리고 앵커님도 많이 좋아하시는 저는 2차 전지. 뭐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이제 뭐 물론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2차 전지를 고집스럽게 고수하다 보니까 시장이 빠질 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을 비트하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어떤 종목별 압축 전략이 좋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언제까지 맞을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2차 전지 말씀을 하셨고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게 그러면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 플랜을 봤을 때는 앞서 CEO 스코어 김경준 대표께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투자 전선에서 총칼을 겨누고 계시는 우리 시점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사실 그 KB에서 지금 뭐 목표 주가를 목표 지수를 2,650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이런 시총 상위의 대형주들의 주가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과거에 9만 원까지 가고 이렇게 되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글로벌 아무래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수요 부진이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고 단지 지금 하나 삼성전자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왔지만 수익성의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번 들으셨죠. 예.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반도체 이제 치킨 게임보다는 예. 오히려 MS를 늘리겠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뭐 수익성보다는 지금은 더 점유율을 늘려놓고 나중에 좋아지게 되면 그거를 뭐 우리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따먹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성과를. 독식한다. 네. 승자 독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라는 말씀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시니까 네. 많이들 이제 보시는 게 뭐 6만 5천 원, 7만 원, 뭐 이렇게 보고 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앵커님께서는요? 장모님께 뭐라고 얼마까지 모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저희는 저희 하우스에 공식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의 이제 목표 주가를 얘기를 드리는데 예. 업사이드로는 목표 주가로는 8만 원까지도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게 예.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6만 원 언더에서는 정말 싼 가격이다라는 공감대만 형성이 되고 그 이상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은 사실은 M&A를 어떻게 진행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를 맞아요. 가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8만 원, 9만 원대에 물려 있는 분들 많아서 적어도 그 부분까지는 좀 빨리 올라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그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식량 인지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관련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지점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튀고 단기 테마로도 분명히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변동성이 심해서 잘못 사면 윗골을 길게 달고 물리셨다고 오늘 이민경님께서도 고민이 많은 아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점장님 표정을 못 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그 아픔을 공감하는 표정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이게 그 곡물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재자 반열에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독재자죠. 그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물론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이게 에너지 값과 또 이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부추길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식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사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소나 뭐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키워야 돼서 그런 사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가의 어떤 그런 사료를 주게 되면 이게 또 예를 들면 소화를 못 시켜서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위해서 또 거기 사료 첨가제를 넣고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잘 골라야 되겠는데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화면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뭐 기존에 이제 그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시 음식료주로 돌아가면 이 원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좋겠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가격을 그대로 전가하고 올렸음에도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뭐 당연히 그쪽에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뉴스 나왔을 때 투자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투자 권유를 좀 안 하시는 편이시네요. 왜냐하면 뉴스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마 기회가 되면 나중에 뭐 음식료 관련해서 좀 뭐 탑픽이나 비슷하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럼 탑픽 종목만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게 최근에 농가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농가가 이제 기업화되고 이렇게 대형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물론
뭐 개별 기업 농가들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죠. 이것마저 또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골목 상권 침해하듯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향후에 관련해서 음식료 쪽으로 해서 한번 제가 뭐 한번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스마트팜이나 그렇죠. 농업 대형화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거는 또 따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 질문까지 한번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요. 수협중앙회가 2030년까지 약간의 긴 그림이긴 하지만 지주전환을 통해서 M&A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잔파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주요 매물들, 특히 금융사들의 매물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싸졌거든요. 수혜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궁금해요. 증권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매년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물로 나왔다, M&A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NH 같은 경우가 이제 증권도 예전에 세종증권인가요? 그걸 인수하면서 NH증권이 됐고, 지금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죠. 그리고 많고.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은 이제 그런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또 좀 좋았지만 지금 부동산 PF 발로 인해서 좀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그쪽에 익스포저라고 표현할까요? 좀 리스크가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매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 같은 경우는 DGB 금융 예를 들면 DGB 캐피탈사, 보험사, 또 자산운용사, 증권사, 창투사까지 인수하면서 DGB 이제 금융지주로 됐거든요. 그래서 수협 입장에서도 NH나 DGB 금융 지주처럼 가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 또 4대 금융지주인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증권사가 예전에는 우리투자증권이 있었지만 역시 그게 NH 어떤 그 전신이거든요. 거기가 세종하고 합쳐졌는데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도 증권사에 대한 니즈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증권사가 좀 지금 어려울 때 M&A에 대한 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거는 계속 뉴스화가 좀 될 것 같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건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증권주와 금융주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차별화가 분명합니다. 이게 실적의 차별화도 있지만 아마 M&A에 노출된 회사와 아닌 회사로도 주가의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M&A 이슈로 거론되는 주식 상장사 가운데에서 투자해볼 만한 M&A 예상 기업. 여의도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꼭 지점장님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면피의 기회도 드리면서. 그거는 아마 제가 뉴스에 나온 것들로만 말씀을 최근에 드리면 몇 개 증권사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마 M&A 증권사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분 얘기 좀 나눠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죠? SK.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수협중앙회보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에서 증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의견은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가 좀 비쌌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PBR이 엄청 비쌌는데 최근에는 워낙 싸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거론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SK증권이라든지 여러 하우스도 있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또? 아니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은 거론만 되는 거지 어떤 실사나 아니면 그런 게 없어서 잘못하면은 아예 상관도 없는데 주가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그냥 기대감과 소문만 있는 증권사의 M&A 이슈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 소재로 삼지 말아라. 왜냐면 실적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